네, 김 원장입니다. 오늘은 돌출입 케이스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환자분은 입이 나와서 발치 교정을 받으려고 치아 2개를 발치를 하셨는데 개인 사정으로 교정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파노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위에 4번째 치아 2개가 발치가 되어 있고, 그런데 밑에는 발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입이 많이 나와 있고 또 턱은 뒤로 후퇴가 되어 있는 전형적인 증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발치만 하고 교정이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별 고민하지 않고 돌출입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CT를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비어 있고 밑에는 발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아가 모두 온전히 있는 것이 보이고 있고요. 수술은 위, 아래 모두 4번째 공간을 이용해서 4mm씩 뒤로 이동을 하고 턱끝을 전진하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전후를 같이 놓고 보시면 비어있던 상악은 뒤로 이동을 하고 밑에는 발치를 하고 4mm 뒤로 들어갔으며 턱끝은 2mm 정도 전진을 하였습니다. 턱끝의 위치는 N 퍼펜디큘라보다 거의 10mm 이상 훨씬 더 뒤에 있지만 여성분의 경우에는 턱끝이 너무 앞에 있는 것이 강한 느낌을 줄 수 있고 또 턱이 작은 상태에서 너무 턱끝만 전진을 시킬 경우에는 입술과 턱끝 사이에 이 오목한 부분이 너무 깊어질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 턱끝 전진은 너무 과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전과 후의 측면 모습을 같이 비교를 해놓고 보면 턱끝의 근육 뭉침이 해결이 되면서 자연스러운 S자 모양이 나온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입술도 두껍고 인중도 짧은 편이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돌출입 수술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파노라마와 수술 후에 파노라마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면 아까 이렇게 많이 비어 보였던 4번째 상악 공간이 수술 후에 메꿔진 것이 보이고요. 하악 쪽에는 아까 치아가 있던 4번째 공간을 발치를 하고 이렇게 절골선이 남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턱 끝에도 전진을 위한 절골선이 보이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다시 보시면 3번째, 5번째 치아 사이에 절골선이 잘 보이고 있고 틈 잘 보이지 않죠? 네, 수술을 깔끔하게 하면 이렇게 절골한 틈도 잘 보이지 않고 깨끗하게 수술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수술 후에 입천장 뼈를 보시면 이렇게 V자로 절골선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 앞쪽 뼈와 뒤쪽 뼈 사이에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잇몸에서도 앞쪽 뼈와 뒤쪽 뼈가 잘 맞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위쪽 치아는 발치한 지 조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발치 공간이 약간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4mm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2mm 정도밖에 공간이 남지 않았고요. 아래 치아는 수술하면서 발치를 했기 때문에 발치하고 4mm 이동한 후에 남은 치아 사이 공간은 4.5mm 정도로 상악에 비해서는 치아 사이 공간이 조금 더 남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도 약간 하악에 토러스가 있는 분이셨는데 이런 토러스가 약간 있는 것은 수술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이 나왔을 때 어떤 치료 방법으로 하는 것이 환자분의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교정 치료를 선택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진행을 하지 못했고 다행히 교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병원에 오셨기 때문에 복잡한 역교정이나 추가 발치 같은 과정 없이 안전하게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어떤 수술 방법이 항상 최선이다 이런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런 결정을 선택하는 것이 쉽진 않기 때문에 성급히 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 조언을 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정을 할지
또 수술을 할지, 더 큰 수술을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얻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분을 실제로 보면 굉장히 많이 이뻐지셔서 수술 전과 수술 후를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좋아지셨는데, 만약에 이 경우에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얻고 나서 결정을 하자.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